예, 블렌더의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 블렌더를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 가질게요. 구글 검색창에다가 블렌더 ORG 비영리 단체 도메인이죠. 그리고 다운로드 방에 가셔가지고 가장 최신의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여기 아더 버전을 꼭 눌러보시면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맥, 리눅스. 윈도우즈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컴퓨터에 설치하실 때는 인스톨러, 포터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설치 버전이라 압축 파일 다운받고 알아서 푸신 다음에 거기 있는 파일을 실행하시면 뜨는데요. 예, 저는 앱이라는 공간에 알아서 풀기를 해봤고 요걸 좀 풀어 여기 있는 블렌더 모양이 이제 요게 대표 아이콘인데 예, 블렌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겠고 전체가 구동되는 거기 때문에 요걸 꼭 갖고 다니셔야지 구동되고 안 그런 분들은 컴퓨터에 설치하시면 좋겠어요. 속성을 보자니 용량이 어이구 약 한 800메가 밖에 안 되는 건데 831메가바이트 짜리인데 다양한 3D 그래픽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는 영상 편집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기능 조각하는 그런 작업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첫 화면 이렇게 뜨는데요. 제일 처음에 떠 있는 화면에 영어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한국어로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미 실행을 해서 그런 거고 에디트 편집 메뉴를 펼쳐 내려 보시면 거기에 환경 설정 어디나 편집은 환경 설정이 많아요. 여기에 그 언어가 랭귀지 자리에 첫 번째 보시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뭐 저기 보이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 설정은 거기에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영어기 때문에 영어 위주로 하시면 좋겠지만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쓰고 싶은 분들은 에디트의 프리퍼런스 예, 바로 인터페이스 UI 자리에 랭귀지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언어 문제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 X 됐네요. 자, 이게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이고 위에 메뉴 UI 소개해 드립니다. 각각의 관련된 메뉴 너무나 친근하죠? 일부는 번역이 안 되는 애들도 있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 이제 UI예요. 그럼 레이아웃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고 모델링 3ds 맥스, 그 마야, 시네마 4D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워크스페이스에서 구분되는데 레이아웃, 모델링, 스컬프팅, UV 에디팅, 텍스처, 뭐 쉐이딩 목적에 맞게 워크스페이스 정해주는 거예요. 항상 기본은 레이아웃이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프리미어 작업하시는 분들은 에디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픽 이런 것처럼. 자, 그리고 얘가 오브젝트입니다. 대상을 이렇게 딱 선택하면 난 오브젝트를 선택한 거고요. 왼쪽에 툴바, 오른쪽에는 속성창, 아래는 펼쳐 올리게 되면 타임라인, 펼쳐 내리면 타임라인 안 보이고요. 타임라인은 여러분 시간대별 애니메이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씬에 사용하는 컬렉션 써 있어 가지고 기본 조명, 그 다음에 3D 모델, 카메라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같아요. 그래서 여기 눈을 감춰주면 안 보이고요. 진짜 이거 포토샵 쓰신 분들 알 거야. 어디 갔지? 오호. 자, 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자, 카메라를 찍으면 왜 나 불렀노? 라이트를 누르면 왜 나 불렀니? 그래서 세 개의 요소가 항상 기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국어 버전을 지원하는 경우 맨 위에 add 아니면 Shift A를 누르면 여기도 단축키가 있어요.
자, 네가 원하는 게,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큐브는 지겹고 원숭이 한 마리, 수잔이라고 하는 원숭이 한 마리를 좀 불러와 볼게요. 여기 여기에 애들이 겹쳤네요. 자, 이렇게 항상 그 추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를 넣을 수 있는데 메쉬가 형상이 있는 입체적인 애들이 메쉬 속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실린더. 근데 알아두실 거는 꼭 가운데 떨어져요. 이거 비유하기에는 저는 터미네이터 영화 보시면 항상 촥 하고 오리진 떨어질 공간에 탁 약간 좀 가볍게 입은 사람이 딱 분위기를 깔고 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 레이어처럼 보이는 위에 얘들을 보시면서 야, 나는 수잔만 보고 싶어. 자, 이거는 수잔만 볼게요. 얘도 있었구나. 실린더도 있었네. 예, 여러분 수잔이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뭔가를 막 조작하고 있는데요. 마우스. 여러분 마우스 보면 가운데 있는 그 미들 마우스 버튼, 일명 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애프터 이펙트 다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휠을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 와우, 와우. 휠은 애들을 전체적으로 확대한다거나 축소하는 줌인 이런 걸 처리해 줍니다. 오, 줌인. 휠을 꾹 눌러보세요. 야, 뒤통수가 어떠냐? 밑에 좀 보자. 어때요?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휠을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자, 휠을 잡고 많이 처리를 해줘요. 휠 누르면서 움직이기. 줌인. 예. 펜이라고 일명합니다. 이게 둘러보면서 이런 거 노드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2노드, 뭐 3노드, 4노드 이렇게 막 둘러보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 자, 여러분 키보드를 내려보세요. 키보드 내려보시면 넘버패드 오른쪽에 계산기처럼 보이는 키패드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고 계신데 키보드 중에 넘버패드 그쪽에 있는 번호 1번을 눌러보세요. 와, 물론 정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1. 자, 왼쪽 상단에는 앞쪽 정사법 영어로 한다면 프론트라고 뜹니다. 자, 3번 눌러보시죠.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1번, 3번, 7번. 그래서 1번을 누르면 정면을 보고 3번을 누르면 옆면을 보고 7번을 누르면 윗면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돌려보시다가 정면 좀 보자. 그렇지. 나 좀 똑바로 바라봐. 야, 너 옆면 좀 보자. 이렇게. 가서 봐. 위에서 보면 이렇게. 노트북 중에 이게 키가 단축돼서 안 보이는 분들은 이 단축키가 안 통해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 가서 이게 넘버 이렇게 있는 계산기형 그거를 USB 장착해서 블렌더 작업할 때는 그걸 꼽아놓고 작업해요. 단축키 쓰는 게 좀 편리해가지고 5,000원이면 사니까 이건 유료 광고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1번 컨트롤 누르면서 1번을 누르면 뒤통수 좀 보자. 백을 봅니다. 뒷면. 1번은 정면, 컨트롤 누르고 1번 누르면 뒷면. 잠깐만. 3번은 우측면. 잠깐만. 컨트롤 3번은 좌측면. 오, 이거 되게 편해요. 1번, 3번. 여러분 막 돌리다가 위를 보고 싶다. 탑. 컨트롤 지금 7번 누르고 있는 게 위에 있는 거고요. 컨트롤 7번 누르면 턱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하좌우를 돌려보는. 그렇다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누른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룰을 알고 계시면 재밌습니다. 자, 보이죠? 예. 자, 정면을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1번.
자세히 보시면은 이 빨간 라인이 있어요. 이 빨간 라인은 정면에서 봤을 때 수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평. X축이라고 얘기합니다. X축.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은 Z축이라고 해요. Z축. 위아래 이렇게 보통 정면 기준으로 봤을 땐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얘가 이걸 보여주고 있네요. 색깔을 좀 유심히 보시면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틀어보시게 되면은 7번 이런 거를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을 여러분 2D에서 봤을 때 X축, Y축 이렇게 부릅니다. 나머지는 X, Y는 보이는데 Z는 특별히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넘버 패드 중에 하나 꼭 써야 되는 거 있어요. 0번. 0번이 뭐냐면 카메라가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사진으로 내보내자. 이미지. 영상으로 내보내자 할 때 카메라가 보는 관점이 바로 0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기타 넘버패드 지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걸 이용해서도 잡아줄 수도 있어요. 카메라가 보는 관점. 네, 오른쪽에 있는 저 카메라를 누르면 저기 써있네. 저기 단축키 넘버패드 0번 눌러요. 예.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도 0번을 딱 누르는 게 좋거나, 그리고 조금 벗어나게 되면은 여기 카메라가 보여요. 이 녀석이 바로 카메라입니다. 위를 쳐다보고 있는 카메라인데 얘 입장에서 보는 게 제로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막 틀다가 여기 단축키가 싫은 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잘 안 써요. 이거 누르고 휠의 유용함을 아시고 계시다면은 이건 잘 안 씁니다. 손바닥도 밀어보는 역할인데 뷰를 움직인다 나와 있는데 얘는 잘 안 쓰고 기본 여기다 놓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운용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이게 오브젝트라고 한다 보여드려 봤고요. 여러분 물건을 계속 이 오브젝트라는 대상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좀 이걸로만 계속 머물다가 끝나거든요. 어느 프로그램이나 저장하는 법 아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 이런 건 면이 많아요. 면이 많은 모델인데요. 우리 앞에 가렸던 애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눈으로 막 눈 감긴 애 있죠? 얘네들을 다 보여보겠습니다. 다 보이면 개체들이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이 오브젝트들이 가운데 몰려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오브젝트 맞지? 맞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찍은 거는 튜브라는 애를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물체를 이동해 주는 이것도 변형 도구는 있어요. 이동해 주는 무브 툴. 여기는 이제 단축키가 G라고 하는 걸로 얘를 움직여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회전시켜 주는 거 R. 마침 축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스케일이죠. S. 변화는 잘 안 쓰고요. 이런 거 다 누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을 간단하게 이용해서 저 가운데 모여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여기 이제 다 보이죠? 야, 저쪽으로 가라. 축 방향대로 움직여 보면 애들이 움직여져. 야, 너도만 이렇게 돌려보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너는? 저요? 너는 위로 좀 올라가 봐. 이게 움직여주는 툴의 특성입니다. 아하. 그럼 나올 거 다 나왔나? 튜브 있지? 조명은 아니야. 수잔이 있지? 실린더 있지? 찍어보면 각각이 이 레이어 구조처럼 보이는 컬렉션, 씬 컬렉션 상에 보입니다. 둘러보시고요. 여러분 혹시 하늘에 막 채공된 느낌이에요. 하늘에 막 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자, 일단 1번 눌러볼게요. 1번 누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개체 3개가 지목돼서 여기 빨간 라인이 바닥이에요. 바닥. 꼭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바닥과 구분해서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바닥을 하나 여러분한테 추가를 더 하는 거 해보고, 물체를 내가 원하는 입장에 맞게 화면을 잡고 난 다음에 사진을 탁 찍듯이 이미지로 나가는 방법, 간단하게 움직여서 얘가 동영상이 되는 방법, 오늘 거기까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편이지만 함축적으로 애들을 소개하는 영상이라고 봐주시고요. 자, 대상을 잡고 움직이는데 일단 기준이 되는 게 바닥면이거든요. 바닥면에 면을 하나 좀 추가시켜 줘야 되겠네요. 여러분 상단에 있는 추가 아니면 Shift A를 누르시거나 하면은 메쉬의 평면이라고 하는 첫 번째 메쉬가 있어요. 평면이라는 애를 한번 추가 한번 해보시죠. 이게 바닥입니다. 바닥이고요. 요 그리드 하나당 1m예요. 1m짜리 그런 애들이 있는데요. 이 바닥이 꼭 존재를 해야 돼요. 바닥의 크기를 여러분 조절하고 싶다.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여기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도구 갖고 한번 잡아 빼볼게요. 근데 이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은 항상 이거예요. 기본 이거. 이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박스 선택 도구, 요걸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아, 이거구나. 포토샵이랑 비슷하죠? 잠깐, 이거는 라쏘, 올가미 도구.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네모난 선택 도구, 원형 선택 도구, 올가미 선택 도구. 오케이? 이거 포토샵이랑, 포토샵이랑 비교하기는 좀 더 뛰어나지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 찍은 다음에 여러분들 영문키 S를 눌러보세요. S 좀 멀리서 놓고 S 쭉, 더 멀리 놓고 S 쭉쭉쭉쭉. 어때요? 처리되셨나요? S가 스케일이구나. 자, 그 다음에 1번. 야, 얘 기준으로 보시면 잠겨 있는 거예요. 얘 기준으로 보면 잠겨 있는 겁니다. 이 실린더는 왜 이렇게밖에 안 보이냐? 지금 면에 잠겨 있는 거예요. 자, 원숭이 잡아볼게요. 원숭이 수잔. 얘 이름이 별명이 수잔이에요. 수잔이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예전에. 수잔 잡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여 주는 거는 이건데, 이 툴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 툴에 있는 애들은 초보만 사용하고,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단축키를 많이 이용해요. 자, 그래서 항상 바닥에 잠겨 있는 애를 이렇게 좀 띄워줘야지 모양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는 거 항상 요거 박스 선택 도구에 맞춰 놓으시고요. 제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정면으로 놓고 보자고요. 실린더, 수잔. 자, 여러분 키보드 영문키 상태에서 G를 눌러보세요. G를 누르면 지 맘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오씨, 지 맘대로 움직이네. 얘도 지 맘대로 막 움직여 보세요. 얘를 내려볼까? 얘 너도 내려와 임마. 저는 물에 잠겼어요. 오케이? 아시겠죠? G. 얘 크기 줄일게요. S. G와 S. 얘도 한번 해보죠. S. 건물이야. 건물이야. 얘는 그 앞에 있는 공원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 기둥이라고 쳐볼게요. 잠깐만요. 이 원숭이를 기둥에다가 잘 맞춰보는 게 본 실습의 한번 주요한 내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서 보려면 7번. 그렇지. 얘 찍고 G 누르고 적당한 위치. 자세히 보려면 휠로 딱 당겨 보고요.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잘 보여요. 자, 얘를 어떻게 하지? 좀 위로 띄어야 되겠죠. 여기 색상 잘 보세요. Y, X, No, Yes, Y 건너도 돼. 빨강 색깔은 여러분 교통 신호등에 따라서 멈추는 X랑 왠지 색깔이 유사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색깔을 정한 것 같고요. Yes, 녹색은 이 그린은
여기 앞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걸로 보여줍니다. 위는 Z라고 해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죠. 원숭이를 찍고 G 누르고 Y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슈 어때요? 움직이나요? 이거는 이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축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G 누르고 막 움직여도 되지만 얘를 X를 바로 눌러주면 X축으로만 움직여요. 물론 이제 컴퓨터가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언두 컨트롤 Z도 지원해 줍니다. 이번에는 얘를 선택한 다음에 G 누르고 Z를 눌러 보겠습니다. 위아래. 자, 이렇게 보시면서 애들의 위치를 잡아주는데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때는 그냥 G 누르고 이렇게 요 정도 어떨까 하는 부분에 여기 뭐 석상 아시죠? 석상. 저기 보면 어느나 상징적인 인물이라던가 어때요? 좀 맞았죠? 맞았죠? 된 것 같습니다. 자, 예, 선택한 다음에 G, 저 녹색이 보인다면 Y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턱을 이 가운데 약간 꼽힌 것처럼 원래 이제 턱이 저렇게 목이 나와야 되는데 턱선이 중심처럼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둘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건물 옆에 있는 여기 모델 두 개가 있는데 이 모델 두 개를 여러분 흔히 보면은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는 애들을 두 개를 묶어주고 싶을 때 그룹 준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블렌더에서는 그룹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두 가지 하나의 방법만 좀 소개를 쉽게 먼저 해드릴게요. 얘 선택하고 Shift 누르면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J가 조인이란 뜻이에요. 얘들을 합쳐서 하나인 것처럼 만든다. 컨트롤 J. 자, 얘는 하나지만 얘를 찍으면 둘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오브젝트가 있을 때 원숭이는 몸이 그냥 실린더다. 그 다음에 팔도 실린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팔다리가 실은 묶여서 하나인 개체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수잔이라는 주제로 해서 요 안에 어떤 형상이 그냥 수잔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잠깐만, 수잔이 이름이 뭐야? 더블클릭. 수잔이 아니라 MK라고 하겠습니다. 멍키. 예, 멍키. 이거 이제 그룹에 이름을 주는 거랑 좀 비슷해요. 야, 넌 뭐니? 저 멍키인데요. 예. 이게 레이어 구조랑 너무나 유사해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잡아본 거였고요. 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간단히 한번 짜보시고요. 여기 카메라가 보이는 카메라 시점을 보기 위해서 0이라고 하는 넘버 패드. 저대로 본다면 어떻게 찍히냐면 원숭이가 옆에 약간 건물이 보이는 형태처럼 보이는 저 각도로 이렇게 애들이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여러분도 저 뷰에다 기본형으로 맞춰 놓으시고 사진으로 찍는 장면. 잠깐만, 이 건물 어떡하지? 건물은 좀 크기를 줄일까? S. 약간 틀어주면 카메라로부터 약간 벗어나요. 우리도 S. 좀 축 기준으로 해서 커지거나 작아지기 때문에 어디? 제로? 얘만 이쪽으로 좀 온다면 다 나오겠네요. 한 화면 안에 잡히게. 자, 넘버패드 7번 놓고 움직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야, 너 G 누르고 이쪽으로 오고. 여기가 항상 사진 찍히는 거의 기준점이 돼요. 모든 게 거의 모여 있고요. 그렇지. 조금만 내린다면 어떨까? Shift는 어디나 똑같아요. 얘와 얘, G. 어때요? 나름대로 배우들 배치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저기 땅바닥 잡고 조금 멀리서 볼게요. 전체가 그냥 보여져요. 이거 좀 커야 되겠다. S 조금 눌려보고 다시 Z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예요. Z는 무조건 카메라가 보는 시점이에요. 영어 키보드 Z.
키보드 지원을 안 하는 노트북에서는 이걸 누르시면 카메라 뷰로 바로 넘어가니까 이리저리 보고 있다가 이 카메라를 누르시는 게 원하는 느낌처럼 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뭐 요 정도까지 첫 블렌더 작업물을 자 파일 저장 한번 해보자. 잠깐 아직 저장도 안 했어. 저장하는 위치는 뭐 여러분 USB라던가 이런 컴퓨터 저장하는 공간에 저는 데스크탑 바탕을 지정해 놓고 이름은 뭐라고 하지? 이거는 첫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뭐 MK 뭐 MK 멍키 멍키 MK 뭐 쇼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쇼 언더바 01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짜고 여기도 파일은 꼭 저장은 꼭 돼야 됩니다. 블렌더 파일 저장 꾹. 지금은 저장이 잘 된 거예요. 데스크탑에 바탕화면에 됐죠?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 보시고 사진으로 일단 내보내는 그런 렌더링. 지금은 이건 너무나 짧은 모델링이었죠. 물체를 조합을 해서 컨트롤 J 조인 시켜갖고 하나로 묶어봤고 요거는 개별적인 애들로 여기다 좀 놔봤는데 요 화면 보이는 상태를 이미지로 내보내는 그런 부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판을 짜봤는데 이거는 하나로 묶여진 대상인데 제가 여기다가도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보이게 하고 싶어. H 하이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누르는 걸 얘네들은 H로 하이드의 줄임말로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중앙에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바닥면인데 붕 떠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G 누르고 이렇게 옆으로 막 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떨어지는 곳이 이곳이에요. 넘버 패드를 통해서 항상 여기에 떨어지고 있는 무언가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추가 영어 버전은 add라고 돼 있고요. Shift A를 눌러도 Shift 누르면서 A를 눌러도 추가에 어느 공간에 있어도 추가가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이 원숭이 영어로는 이제 수잔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와 얘가 이렇게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물론 서로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보고 G 누르고 영어 단어 G를 누르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요 정도 어떨까? 이거는 절이 되면 쟤는 저기 망상이 이상한 모양 나왔죠? G 누르고 하늘 방향 Z. 예, 의외로 그 키를 누르면서 그 방향으로 느리거나 줄이는 걸 많이 써먹어요. 자,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다 놓고 모르고 얘와 Shift 누르면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 이격돼 있죠? 떨어져 있는데 모르고 컨트롤 J를 눌렀어요. 조인절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애들은요, 이건 제가 잘못 작업을 했기 때문에 편집 모드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편집을 에디트 모드라고 그냥 해놨네요. 들어가 보면은 얘 따로 보이고 얘 따로 이렇게 잡히는데 요 구조가 점, 버텍스, 선, 엣지, 면, 페이스 이렇게 부르는 모드예요. 그러니까 얘네 만들 때부터 너무 떨어져 있던 게 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위에서 한번 구경해 봅시다. 너무 떨어져 있죠. 그쵸? 1번. 그 다음에 1번으로도 볼게요. 이것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얘네 중심이 항상 여기인데 이게 좀 너무 틀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면을 선택해 주는 얘를 좀 찍어 보겠습니다. 돌려 볼게요. 얘 면이 좀 다루기 더 쉽지 않을까요? 원숭이는 너무 면이 많죠. 그죠? 너무 면이 많으니까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그렇지. 자, 위에서 보고 G 누르고 요 정도 어떨까? 1번에서 볼게요.
내가 원하는 위치 잡았어. 그냥 컨트롤 플러스 한번 이게 면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대상의 면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주고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랑 연결된 애들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얘를 찍었어요. 오히려 면이 적은 애들이 더 도움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컨트롤 플러스 확장시키는 선택이 컨트롤 플러스입니다. 면을 선택한 다음에 점 잡고 이동하는 거 되게 힘들겠고요. 자, 어떻게 준비됐니? 편집됐어요. 편집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를 모든 면을 선택할 때는 A. 자, 보세요. A. 이거 찍고 컨트롤 플러스는 스며들듯이 선택. 전체적으로. 얘가 더 빨랐기 때문에 컨트롤 플러스 모두 선택하고자 할 때는 A, all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select all. 자, 위에서 볼게요. 어때? 느낌 잡혔나요? 느낌 잡혔으면 됐고, 혹시나 원숭이 숫자만 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 선택해서 면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딜리트. 딜리트 할 때 면을 지운다는 페이스 이렇게 주면 아쉽게도 밑에 있는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언두로 제가 돌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화면에 보면 뭔가 기준이 되는 점이 있거든요. 요거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축 자체가 요거 기준으로 원래 좀 바뀌어서 얘 기준으로 원래 정했던 거라 그렇습니다. 7번 위에서 보고요. A, G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 준다면 축을 여기에 비슷하게 잡아본 거였네요. 1번 축을 이렇게 맞춰준다면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축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 모드는 원래는 이제 에디트 모드라고 하는 걸 누르거나 오브젝트를 모르는 걸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디 녀석을 찍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조금 멀리서 볼까요? G 가렸던 애들은 어디 갔노? 여기 잠깐만 MK 평면 이거 바닥에 있는 평면, 이 바닥면은 제가 딜리트 잠깐 눌러봤는데 추가의 메쉬의 평면, 애드의 메쉬의 플레인이라고 하는 걸로도 얼마든지 늘려줄 수가 있어요. 꼭 바닥면이 꼭 있어야 된다는 점 다시 보여드리고요. 자, 이 원숭이 한번 에디트 모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해되면 H로 감추거나 여기 있는 눈 표시를 누르는 게 바로 H입니다. 하이드. 나도 알았어. H. 자, 에디트 모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에디트 모드로 가는 두 번째 방법. 대상을 선택해서 저기 있는 오브젝트 모드를 에디트 모드로 가는 거는 너무 손이 많이 가요. 이렇게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왼쪽 키보드 한번 보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탭키 있죠. 탭키를 누르게 되면 에디트 모드로 바로 들어갑니다.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탭. 탭으로 보였을 때 이렇게 보이면 에디트 모드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탭키를 누르게 되면 이거 오브젝트 모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외곽에 이 선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오브젝트 모드라고 여기 써 있고요. 탭키 누르면 모양을 수정하러. 얘도 한번 제가 아까 비슷하게 잡아볼게요. 좀 틀렸네? 그래?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그렇지. 어떻게 하지? 뭐 나는 괜찮은데 혹시나 입이 안 보이고 코만 보이게 해봐. 이게 일대 원숭이라고 가정해보고요. 혹성 탈출에 나오는 G 누르고 Z 방향으로 이렇게 코만 보이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코빼기 비치는 것도 너무 힘들었던 거야. 자, 빈 거 찍어보고 어때? 괜찮아? 다 끝났으면 탭키 누르고 나가기.
자, 된 것 같습니다. G 조금만 내려볼게요. 무대 가운데 바닥면에 아니면 난 띄울까? 너무 작으니까 1번 G 누르고 Z 방향으로 약간 띄워볼게요. 자, 알아두세요. 외곽이 이렇게 보이는 건 오브젝트 모드라고 하고요. 탭키 눌렀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건 에디트 모드라고 하는데 항상 여기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입니다. 점선면이 보이는 구조는 에디트 모드, 편집 모드. 자, 됐어요. 모든 가려졌던 우리 구성원들을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눈. 자, 7번은 우리가 보는, 위에서 보는 내용인데 이 녀석이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잡히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에 멀어질수록 보긴 좋지 않아요. 자, 어디 제로 놓고 카메라 모양을 보겠습니다. 7번 우리 얘 이동해 볼게요. 카메라 앞에 얼쩡거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많이 모여 있죠? 자, 이게 오늘은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느낌을 좀 보여주는 거라 항상 무대가 제일 좋아요. 무대 가운데가 사진이 제일 잘 찍혀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이 상태 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 싶다 한다면 이 키가 낯서실 거예요. 키가 낯설 거예요. 제가 보이는 이런 각도 요 정도에 놓고 화면 보면은 서로 골고루 보이게는 돼 있는데 조금 다른 변화를 주고 싶다 한다면 G 이렇게 한다면은 독특한 형상. 얘는 좀 잠겨 있는 거지만 얘는 붕 떠 있는. 자, 요 기준으로 해서 한번 최종 저장을 한 다음에 보이는 애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지로 내보내는 방법. 그래서 결국 사진 촬영하려고 애들을 좀 작업해 본 거다 가정해 보시면서 이미지로 좀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가 이제 카메라 그대로 찍히는 거야. 그리고 꼭 보셔야 될 꼭 위에 있는 모드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막 누르시면 안 되겠는데 이거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는 철사 형태로 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눌러 보세요. 잠깐만, 이게 틀어놓고 봐봐. 왜 그래 이거? A 한번 해볼게요. A는 무조건 전체예요. 철사 구조처럼 보이죠? 이거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와이어. 철선 구조의 형태. 두 번째 보이는 저 모드는요, 모델링하기 딱 좋은 솔리드 모드라고 해요. 단색으로 밖에 안 보여요. 아주 딱 작업하기 딱 좋은 날씨구만. 세 번째는 머터리얼, 재질이 들어가 있는 모드라고 해서요. 보통 색깔을 안 넣게 되면 석고판처럼 보여요. 석고판처럼 보이죠? 하얀색 판으로만 보여지고요. 모양새 잘 보시면 BMW 마크처럼 보이죠? 근데 얘는 색깔이나 이런 걸 넣어주면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잠깐만, 야, 너 나랑 비슷한 아이콘 하나 오른쪽에서 한번 찾아봐봐. 얘는 얘랑 구분되는 거는 요렇게 생긴 애를 오른쪽 여기 쭉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어디 갔냐? 좀 내려봐봐 더. 이걸 내리셔야 돼요. 여기 있다. 요거 딱 눌러보면은 내가 내 베이스 컬러가 뭔지 알아? 하얀색이네. 딱 찍어서 노란 걸로 아니면 분홍빛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찍은 거에 따라서 대상을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어때? 나 예쁘지? 나도 얘 같은 경우는 색상이 안 들어가 있는 애였고 얘도 색상이 안 들어가 있는 애인데 얘 기본형 컬러가 베이스 컬러라고 있는 이런 게 좀 처리가 돼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좀 낯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2D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스와치에서 색깔 고른다고 하지 않아요? 색상 견본에서 찾아서 하잖아. 아니면 색상을 자기가 만들기도 하지. 이거는 이제 색 견본에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색깔을 하나 바꾸는 거고, 얘 한번 찍은 다음에 요 표시는 보통은
색상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머테리얼 재질이나 색상 같은 게 들어갔을 때 유리 재질, 뭐 빛 재질 이런 게 들어갔을 때 보이는 모드고, 요거 보이는 이 상태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요 상태 한번 여러분 맞추신 다음에 기본형 컬러가 있는 애 하얀색 대신에 베이스 컬러를 한번 다른 색깔로 지금이라도 한번 바꿔보세요. 뭐로 하지? 어휴, 나 이 색깔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아니란 게 베이스 컬러가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 요런 걸로 해야지. 아니라니까. 내가 여기 색깔 고를 거야. 이 색깔인데 여기 이 색깔을 찍으면 바로 색깔이 반영되고 이게 명암이에요. 밝거나 어둡거나. 한번 하나만 좀 골라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하나에다가 유독 다른 색깔을 한번 줘보시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베이스 컬러라고 하는 애고, 이미지에서 색깔을 뽑을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UI에서도 제가 색깔을 요거를 뭐가 배울 게 있다고 요걸 쪽쪽 뽑아야 되냐. 예, 보셨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색상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우리들은요, 우리? 너네들은 원래는 하나를 만들어야 돼. 하나를 만들어야 돼. 이름은 뭐라고 하긴 좀 뭐한데, 뭐라고 하려면 더블 클릭해서 뭐라고 하면 됩니다. 뭐, 일. 너는 뭐 일이여. 나도 바닥도 바닥은 내가 그린 색깔로 해줄 테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찍고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이왕이면 요 이름이랑 비슷하게 하고 싶다면 그냥 요 이름을 더블 클릭 컨트롤 C 나 이거 하나만 추가해줘. 자, 요거 누르고 새로운 걸 꾹 누르고 이름은 복사했던 평면을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평면 재질. 자, 뭐 재질을 넣고 싶다 한다면 무조건 이렇게 생긴 애를 찾아서 방금 했던 것처럼 추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New를 눌러서 저 색상을 만드시는 거. 다른 색상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닥 베이스 컬러는 뭐로 하지? 그린 컬러 어떨까? 그린 스크린 같이? 그렇지. 그린 스크린을 만들어서 써먹기도 해. 자, 나는 너는 골드빛을 줄 텐데 어때? 유치하죠? 누군가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걔에 어울리는 이름의 재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주는데 그걸 머터리얼, 영어로는 이제 메테리얼, 머터리얼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냥 하얀 게 싫다면은 얘한테 옷을 저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자, 혹시 더 추가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네들을 선택해서 H 가려보고 한 마리만 더 추가해 볼게요. 원숭이는 더 여기 보면 뭐 많아요. 뭐 뿔도 있고 뭐 토러스도 있는데, 어이구, 이 도너츠처럼 보이네요. 어때요? 괜찮네. 크기 좀 S. 바깥으로 하면 커집니다. 안쪽으로 하면 작아지고요. S. S가 기본 이거에다 놓고 여기로 내려가서 작업하는 거는 이제 초보분들이 쓰는 거지만, 여러분 초보 느낌은 그 결과물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거기 보면 막 도너트 떨어지고 막 햄버거 떨어지는데, 저는 나도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를 오른쪽 밑에서 찾아서 그 다음에 더하기 누르고 얘 뭐라고 하냐? 잠깐만, 이름을 줘야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도너츠 DN이라고 하겠습니다. DN. 색깔은 뭐로 하지? 색깔은 도너츠 색깔을 어때? 이 정도? 괜찮아? 자, 이제 가려놨던 애들을 눈에 보이게 딱
따다다. 일단 뭐 단축키, 어이구 엄청난데요. 자, 엄청난 도너츠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 다른 배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 예쁘다. 카메라. 아이고, 쟤는 윤곽도 안 보이네. S. 원래 저렇게 겹치거나 하는 거 좋아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오케이. 이거 사진 한 장 찍으면서 본 강좌 뭐 처음 다루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린 거였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면 좀 반복 시청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장 컨트롤 S. 예,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모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맨 꼭대기에 있는 와이어 프레임에 이어서 와이어 프레임 하나씩 눌러보시면 이건 뭐야? 이거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 이게 좀 어려웠죠? 현재 씬에서 재질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얘입니다. BMW라고 하는 비유가 좀 그런데 그리고 각 개체마다 고유의 색상을 여기 똑같이 보이는 얘가 더 선명하죠? 그리고 뭔가 새로 추가되고 그럴 때마다 얘한테 뭐 다른 색깔의 옷을 입히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요게 렌더링 됐을 때를 미리 볼 수 있는 렌더 프리뷰 미리 보기입니다.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왜 이렇게 어둡지? 자, 요거의 원인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7번을 누르시거나 넘버 패드가 없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이걸 누르셔도 되겠네요. 이거 한번 보시죠. 노트북에 넘버 패드가 없는 분들은 이건 위에서 보는 거. 자, 주먹에서 보세요. 요거 누르면 위에서 보는 거예요. 아하. 봐라. 조명이 얘요. 얘가 조명이라고. 얘나 아니면 얘를 찍어보면 여기 이런 표시가 조명을 말해요. 조명을 영어 단어 English EFG의 G입니다. G 누르고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와보세요. 어둡게 보인 원인이 있었죠? 어때요? 카메라 주변을 약간 뒤로 해서 찍어볼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역시 조명이 들어가야지 3D는 물건, 오브젝트들이 잘 나옵니다. 잠깐만 정면에서 볼게. 잠깐만 정면에서 보는 게 넘버 패드가 없는 분들은 요거 위에서 보는 거 7, 앞에서 보는 거 1, 우측면에서 보는 거 3. 그래서 이렇게 맞추셔도 돼요. 넘버 패드 없는 분들 잘 보세요. 이게 조명 좀 내려봐라 막. 그렇지. 이렇게 쫙 비춰주면 카메라 뒤에서 약간 조명 감독이 딱 어때요 감독님? 봐라. 넘버 패드 역시 없는 분들은 이게 카메라 뷰. 어때? 괜찮니? 이게 조명이 들어갔을 때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론 이제 어두컴컴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죠? 예. 자, 프론트 Y 직접 둘러보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각도가 나오고 조명이 잘 정리가 됐다면은 카메라 뷰 약간 좀 떠야 되겠다. 조금 멀리서 보면은 조명이 좀 여기서도 보여요. 휠을 통해서 멀리서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제로 휠을 당겨보면 그 부분을 좀 꼼꼼히 볼 때는 이렇게 사진이 나간다는 거야. 멀리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윤곽들이 보이니까 잡아줄 수도 있겠고, 조금만 틀어주면 또 정확한 각도를 원하신다면은 적절하게 적용하신 다음에요. 얘만 주목하고 싶다. 얘만 휠을 돌리시면서도 맞추셔도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머지는 어둡게 보이는, 이게 진짜 리얼 3D 리얼 캐스트 샤도우입니다. 자, 어때? 사진으로 한번 내보내자. 요번 이
작업물은요 사진으로 내보내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자, 사진으로 내보내고 싶다면 여러분 렌더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렌더링은 최종 결과물로 나간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이미지로 렌더링을 할 때 이런 단축키들은 뭐 자주 쓰진 않지만 블렌더 작업할 때는 F12를 누르면 렌더링 뷰로 바로 넘어갑니다. 오, 1920에 1080 풀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서 볼게요. 이렇게 나가도 되겠니? 이렇게 나가자. 예, 그래서 보고 있는 카메라 뷰 상태가 바로 F12. 잠깐 닫아보고요. F12를 누르면 카메라 뷰가 잡히고 조금 멀리서 휠을 아래로 내린 다음에 괜찮게. 그래, 이대로 나가자. 아,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나중에는 이제 다양한 애니메이션도 이걸로 이미지 일부를 스냅샷, 예, 스틸 이미지로 잡을 때는 그리고 여기 이거 보세요. 렌더 뷰는 이미지 누른 다음에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게 누르시면 기본은 이제 저장하는 위치를 찾으셔가지고요. 픽처방에다 넣을까? 이름은 뭘로 할까? 이거는 이름대로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써놔야 돼요. 기본은 PNG입니다. PNG? 이거는 MK 쇼 이거는 뭐 예를 들면 01의 첫 번째 스틸 이미지다. 뭐 그렇게 저렇게 길게 이름을 정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시퀀스 형태로 내보내실 분들은 001 네, 첫 번째 이미지 그렇지. 확장자는 PNG야. PNG 알파로 돼 있으면은 벼 있는 공간은 알파 값이 들어가서 벼 있는 것처럼 요런 데가 벼 있는 것처럼 잡힐 수가 있어요. 면이 없으면 벼 있는 것처럼 잡힌다고 해요. 그래요? PNG 말고 다른 걸로 나갈 수 있나? 그러면 여러분 PNG 말고도 저가형 뭐 JPG라든가 나갈 수가 있는데 PNG는 기본이 되는 가장 고퀄리티 이미지를 말합니다. RGBA를 추천해 드릴게요. RGB도 있고 RGBA도 있는데 자 됐니? 예, 뭐 그렇게 해서 다른 이름 저장하기 하면 어디 나가는지 기억하셨다가 저장하고 이 블렌더의 렌더 창은 ESC 누르거나 X 버튼 ESC를 누르는 게 제일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자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기본 이미지 크기는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있는 그 크기 1920에 1080 영상 요즘 HD TV랑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가 나가고 네 지금은 이미지로 보여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한번 여러분한테 애니메이션 되는 방법을 좀 원리 가르쳐 드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는 그 그림들이 간단한 모형 갖고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형으로 조합을 주고 다른 색깔을 주고 빛을 내고 움직인다면 뭐 멋진 영상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 마칠게요.